제가 이거 소리가 잘 들립니까? 이게 이제 모니터 스피커가 없기 때문에 마이크 잡은분들이 이제 자기 음량을 조절을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저 뒤에 그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안 들리는 줄 알고 고함을 지르면 이제 소리가 막 찢어서 나가는 그렇게 지르게 되고, 우리 웅구리 동무 소리가 찢어지면 좀 이렇게 사인을 좀 줘. 작다고? 자, 여러분, 여기 모이신 분들이 진짜 5.18 유공자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어제 일어났던 홍콩의 100만 시위 보셨죠? 문재인 정부가 그 홍콩 100만 시위를 폭동이라든지 민주화 시위라든지 이런 정리를 못 내리고 있어요. 만약에 어제 일어났던 자유를 갈망하는 진정한 홍콩의 100만 시민들이 일어났던 시위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한다면 중국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중국은 어제 홍콩의 시위를 폭동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홍콩의 100만 시위와 지난 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일어났던 그 시위와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어제 일어났던 홍콩의 시민들은 범죄인도법 송환 이 법안에 반대를 해가지고 손에 무기를 잡지도 않았고 탱크를 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80년 5월 18일 이 성스럽다는 광주에서 일어났던 그 민주화라고 하는 시위에는 무기가 등장을 했고 탱크가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전에 이제는 다 아실 대로 아시겠지만 저 성스러운 전남도청에는 다이너마이트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것은 민주화라고 볼 수가 없다. 그 간단한 저희들의 의문에 누가 제대로 답해주는 그런 전남대학교 교수도 없으며 지금의 경찰청장도 없으며 지금의 청와대 문재인도 거기에 대한 답을 못합니다. 왜 폭동이니까?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여기 전남대학교나 여기 전경분들이 저 미친 새끼들 성스러운 민주화 운동을 왜 폭동이라고 하지? 저들은 미친놈들이야, 저들은 국우야, 이렇게 규정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는 저도 여기 매주마다는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방송이나 주변인들한테 5.18은 폭동이야 이런 얘기를 해오는 사람이에요. 왜냐? 왜 우리가 폭동이라고 하고 왜 김일성이한테 개새끼라는 말 한마디도 못하는 저들은 민주화라고 할까? 여기에 우리는 대답을 가지고 있고 저들은 대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대답은 무엇인가? 전두환 정부 그 전에 19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을 합니다.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을 하고 6개월 만에 일어난 게 80년 5월 18일 광주 폭동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그 폭동이라고 규정을 짓는 이유는 지금 우리를 놓고 봤을 때 저희는 문재인 정부에 항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 항거를 하고 싶지만 지금의 서울에 가면 많은 분들이 손에 태극기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5.18이 민주화라고 규정을 짓는 80년 5월 18일에 그 유공자들은 손에 무기를 들었다. 자, 그러면 민주화운동이라는 게 무엇이냐? 비폭력적이어야 한다. 아니에요? 비자함적이어야 한다. 그러면 내가 문재인이 싫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광주 주변에 있는 예비군 무기권을 털어내야 되고 경찰서를 습격해서 무기를 잡아야 된다. 그 논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군수공장에 들어가서 장갑차를 타고 탱크를 몰아야 된다. 그 논리가 나온다는 거죠. 어제 여러분들 홍콩의 100만 시위를 보면서 지금의 청와대가 왜 한마디도 못하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민주화 시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눈치를 보는 거죠. 누구의 눈치? 여러분들의 눈치가 아닌 5천만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치가 아닌
바로 시진핑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아직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홍콩의 시위에 대해서, 홍콩의 시위에 대한 언론사의 기사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80년 5.18과 또 연관을 시켜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정말 수백 명의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조금 심장이 좀 떨려요. 이 수백 명이 모인 자리에는 처음 서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진정한 5.18 유공자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저 뒤쪽에는 좀 이상하게 처량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아마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십시오. 어제 홍콩에서 어떤 시위가 일어났는가. 중국 정부의 독재 정책에 반대해가지고 수많은 시민들이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저항을 한 그런 시위를 대한민국의 문재인이는 민주화라는 말을 못하고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4.3의 유족입니다. 4.3의 유가족. 그런데 이 4.3이라는 역사를 저는 매우 가슴 아프고 매우 슬프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 대한민국에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고 했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설립하려고 했던 이승만 정부를 무너뜨리고 북한의 김일성이와 손을 잡고 공산 독재를 만들려고 했던 자들이 일으킨 게 4.3 무장폭동이에요. 맞습니다. 여기서 정말 슬픈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4.3의 무장폭도들이 한라산에 숨어가지고 밤이면 제주도로 내려와서 경찰의 가족들을 죽여요. 그런데 역사의 어느 구석에도 그런 문구 한 문구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전에 보셨죠?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낸 과거사 진상조사위, 이들이 용산 참사의 그 대복꾼들, 우리 쉽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폭도들, 전쟁들한테 화염병을 던져가지고 수많은 전쟁들이 그들이 화염병에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검찰에 그 용산 참사를 일으킨 폭도들한테 사과를 하라는 그런 과거사 진상조사위의 결론이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에 계시는 전쟁분들, 당신들의 선배들한테 화염병을 던져서 불에 타 죽게 만든 자들이 과연 민주화 유공자들일까? 왜 이게 이렇게 어렵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직도 이렇게 파가 나눠져 가지고 역사를, 정말 그때 일어났던 사실적인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싸워야 되는가? 저는 전남대 학생들한테는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친구들은 지금 몇 년 동안에 5.18이 민주화라는, 왜 민주화인지도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교수한테서 교육을 받았던 아이들입니다. 자, 그러면 저도 저희의 사촌형들이 모두 경찰입니다. 예, 저희 제주도에 있는 사촌형 아들 4명의 집안이 다 경찰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경찰분들한테는 정말 애정이 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지난 세월호 사고 때 4.16 연대라는 자들이 세월호 아이들의 죽음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찰들의 눈을 쇠파이프로 찔렀고, 대한민국의 경찰버스들,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경찰버스입니다. 그 경찰버스를 부셔버렸죠. 그런데 이런 자들이 무엇을 소리치며 김정은 위인이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또 무엇을 소리치며 5.18이 민주화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역사적인 문제, 여기서 이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고 많은 것도 알지를 못해요. 단순하게만 얘기를 드릴게요. 이 저희 주변을 지나가는 전남대 학생들과 전경분들, 김일성이의 체제를 만들겠다고 무기를 잡았던 자들이 민주화 유공자들일까? 4.3의 유공자들일까? 이런 4.3의 유공자들과 손을 잡은 5.18 유공자들이 과연 진정한 민주화를 위한 유공자들일까? 저는 초등학생도 답을 찾을 수 있는 이런 단순한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외면하는 전남대학교의 학생분들에게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전남대학교 학생들한테 그 어떤 거짓을 말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당신들이 모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5.18에 대한 역사의 의혹을 우리가 함께 풀어보자. 너희들이 질문해라. 우리가 답할게. 그런데 질문조차도 하지를 않습니다. 저들은 그냥 5.18은 민주화야. 저들은 그냥 김정은이는 백두혈통이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아주 단순 세포를 가진 사람들로 저 전담대학교 교수들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단순한 청년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문재인과 386 운동권 세력이 80년대에 선동했던 그런 얄팍한 선동에 쉽게 호락호락 당할 그런 청년들도 아닙니다. 자, 전남대학교 학생 여러분, 저희가 한 3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여기에 답할 수 있는 교수님이 나오시고, 여기에 답할 수 있는 교장이 있으면 나오시고, 여기에 답할 수 있는 학부장이 있으면 나오시고, 여기에 답할 수 있는 학생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과연 선량한 시민들이 아무런 조직체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 4시간 만에 수십 개의 무기권을 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지난 박근혜 정부 탄핵 때 수십만의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탄핵이 잘못됐다고 나왔고 박근혜 정부를 탄핵시키라고 나왔었습니다. 자, 여기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탄핵을 시켜라는 자들과 탄핵을 시키지 말라는 시민들 당연하게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탄핵을 시켜라고 했던 자들은 국민의 민심이요, 탄핵을 시키지 말라고 했던 분들은 막사모나 국우다. 여러분, 그러면 5.18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5.18을 민주화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5.18은 민주화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우리 저기 그 이쁘지도 않은 아가씨가 웃지 말고 지나가. 이쁜 아가씨들만 웃어. 진짜 아직 점심밥도 못 먹고 배가 고파 죽겠거든. 자, 여러분, 그러면 대한민국은 5.18 유공자들이 말하는 대통령을 욕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 일어난 민주화 항쟁이었다. 우리도 문재인을 욕할 수 있는 권리를 저 사람들이 준 겁니다. 쉽게 문재인,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금 2년 반 동안에 이렇게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문재인은 누구다? 개보다 못한 새끼겠죠. 그죠? 자, 이런 욕할 수 있는 권리를 5.18 유공자들이 줬다고 하는데 저희가 5.18을 욕하고 문재인을 욕하면 왜 저희를 욕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당신들이 해줬잖아. 당신들의 문재인 개새끼라는 소리를 외칠 수 있게 당신들이 우리에게 자유를 만들어줬잖아. 근데 왜 우리가 문재인 개새끼라고 하면 안 되고 김대중 친일파 하면 안 되고 노무현 뇌물을 먹고 자살을 한 매우 비겁한 대통령이다 이런 말을 하면 왜 망발이 됩니까? 아니, 왜 망발이 되냐고. 자, 5.18이 폭동이라면 여기에 올라와가지고 5.18은 이러해서 폭동이 아니라고 저희들을 설득을 시켜주시면 저희가 굳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죠? 여기 우리 그 전남대 친구들은 딱 북한 아이들 같아요. 저희가 잘할 때 북한에서 잘할 때 김일성, 김정일이는 정말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런 신화처럼 저희가 어릴 때부터 배우고 자랐습니다. 근데 전남대학교 앞에 와보면 전남대학교 학생들은 둘째치고 이 교수들 있잖아요. 전남대학교 교수들의 눈동자를 보면 딱 김일성이한테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처럼 보여. 한 점의 흔들림이 없고 눈에는 살기가 가득합니다. 저는 이게 대단히 소름이 끼쳐요. 예, 북한에서도 그럽니다. 김정은이가 백두혈통이라고. 자, 대한민국에서는 뭐라 합니까? 5.18은 무조건 민주화다. 근데 김정은이가 백두혈통입니까? 매번 알고 보니까 4번째 마누라의 아들이잖아. 그래서 5.18도 알고 보면 여기 폭동이구나. 여기 나온다니까. 여러분,
이거 역사는 전남대학교 교수들이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야되며 지금의 청와대 문재인이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북한에는 5.18 때 난파되었다가 목숨을 잃어 죽었거나 또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부를 누리는 자들의 명단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 보관이 되어 있거든. 이거를 제가 훔쳐다가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시간도 많이 갔고 비도 오는데 이렇게 비옷을 입고 저희 앞에 앉아있는 수백 명의 우리 광주의 진정한 5.18 유공자분들, 여러분들이 정권이 바뀌고 정말 나라다운 나라가 들어서면 여러분들 이름을 꼭 여기에다가 낱낱이 알려주셔야 여러분들한테 자녀들에 대한 혜택, 비행기 타는 혜택, 병원에 가는 혜택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 5.18 집회도 이렇게 여러 번 와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밝히려고 하는 문제는 이제 한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이제 하다 보면 계속 이제 리플레이 돼요. 똑같은 말도 이제 섞일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듣는 분들도 재미없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편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자, 일단 조금만 얘기하고 구호를 조금만 얘기하고 이제 구호를 부르고 이제 저는 내려갈게요. 여러분들 중에 5.18이 민주화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 김정은 정권이 독재 정권이라고 말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수백 명이 모이는데 목소리는 한 10명 목소리밖에 안 나오고. 자, 5.18이 민주화가 맞는데 김정은 정권은 독재 정권이다, 이런 말을 하는 유공자나 그 유공자라고 추정하는 자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5.18이 청스러운 민주화인데 그 민주화 유공자들이 북한의 공산 독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어떤 인권 활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로 답은 나온 거잖아요. 바로 5.18은 북한과 같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만을 위한 그런 독재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들고 일어났던 폭동이다, 이렇게밖에는 저희가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요 피켓이 좀 피켓 딱 요 가슴에다가 두시고 제가 한번 구호를 한 번만 하고 이제 내려갈게요. 제가 광주여 깨어나라 하면 여러분들이 깨어나라 깨어나라를 2번 해주셔야 됩니다. 3번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한 3개 정도를 할 텐데 나머지는 알아서 이제 센스 있게 따라 해 주십시오. 광주여 깨어나라! 당신들의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깨어나야 됩니다. 광주여 분노하라! 당신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워가지고 그 방패 뒤에서 자기들만 온갖 달콤한 꿀을 빨아먹은 김대중과 김대중 일당들에게 분노하셔야 돼요. 광주여 믿습니다. 김정은혜를 독재자라고 말하지 못하는 저 무리들이 아닌 여기에 진정한 5.18 유공자들의 자유국민들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